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트코인을 그냥 사서 들고만 있는 건 손해다. 오히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이다. 블록위키 구독자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며 의문이실 분들을 위해 제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이유는 최근 비트코인으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디파이 상품들이 정말 빠르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소개할 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바운스빗입니다. 비트코인을 예치만 했는데 연 24%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나요? 게다가 이 수익의 원천이 정말로 믿을 만한 기관이라면요. 바운스빗은 단순히 수익률 높은 디파이가 아니라 전통 금융과 웹3 디파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개인 투자자도 기관급 전략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비전을 내세우고 있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바운스빗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런 수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주목할 부분은 무엇인지 아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고고고! 바운스빗. 바운스빗은 비트코인 리스테이킹 기반 레이어 1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출발은 단순했지만 구조는 꽤 독특했죠. 바로 듀얼 토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듀얼 토큰 구조란 바운스빗의 네이티브 토큰인 BB와 BTC를 모두 예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BB와 BTC는 각각 이해 당사자 참여 확대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치 구조를 통해 유저는 STBB, STBTC와 같은 유동화 토큰을 받게 되는데 이걸 다시 바운스빗 생태계 안에 SSC라는 미들웨어나 디파이 풀들을 리스테이킹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들웨어가 뭐냐 하니 쉽게 말해 유동화된 자산을 다른 프로토콜에 연결해주는 중간 브리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 단순 예치 수익 외에도 네트워크 수수료, 프로토콜 보상, 파생 전략 수익까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다층적인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진 바운스빗은 이지랩스, 즉 구 바이낸스 랩스의 투자와 함께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바이낸스에서 새롭게 선보인 참여자 보상 중심의 신규 런치 프로그램 메가드롭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도 선정되는데요. 바이낸스의 메가드롭 1호 타이틀이라는 건 뭐랄까 마치 대형 기획사에서 데뷔할 첫 아이돌 그룹으로 선택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까요? 바이낸스가 바운스빗을 얼마나 강하게 밀어줬는지 살짝 감이 오시죠?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이후 바운스빗은 CD파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프로젝트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 CD파이란 중앙화된 전략을 디파이의 인프라에 실어 기관급 수익 모델을 일반 사용자에게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운스빗은 두 가지 차익거래 전략을 실행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금 조달 금리 차익거래, 일명 펀비 매매입니다. 이는 롱숏 포지션 간에 발생하는 펀딩비 차이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현물 선물 기준 차익거래, 즉 베이시스 트레이딩입니다.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높을 때 현물은 매수하고 선물은 매도해 갭 차익을 확보하는 전략인데요. 원래 이게 기관들만 쓰는 전략이었는데 바운스빗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일반 유저에게도 이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바운스빗의 CD파이 모델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서 실제 수익성과 유적 확장을 동반한 구조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CD파이 V2가 출시된 이후 바운스빗의 TVL은 2억 달러에서 6억 달러로 뛰었고 11월에는 250만 달러, 12월에는 300만 달러의 프로토콜 수익을 기록합니다. 추가적인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고도 자연히 만들어낸 수익이라는 점에서 아주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최근 바운스빗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진짜 이유는 RWA와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블랙록의 미국 국채 기반 단기 유동성 펀드인 비들, 프랭클린 템플턴이 발행한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인 벤지, 그리고 해시노트에서 발행한 토큰화된 미 국채 수익 토큰인 USYC, 이와 같은 전통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한 실물 기반 RWA 자산을 바운스빗 CD파이 플랫폼에 통합한 거죠.
단순히 연결만 한 게 아니라 이 자산들을 담보로 옵션 전략을 실행하면서 국채 수익에 파생 수익을 더한 하이브리드 구조를 만들었다니까요. 실제로 바운스빗은 블랙록의 비드를 담보로 BTC 옵션 트레이딩 전략을 시연했고 연이율 약 24%라는 놀라운 이율을 달성합니다. 현재 바운스빗은 2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드를 담보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체 체인의 4억 5천만 달러 수준 TVL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유지하고 있죠. 이런 구조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신뢰할 만한 디파이 인프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다. 이 말씀. 바운스빗의 CEO인 잭 루는 이에 대해 국제 기관 투자자들이 국채 수익과 펀딩 레이트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고 강조하며 블랙록과의 협업이 단순한 수익 모델을 넘어 아시아 디파이 시장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엔 베이스, 솔라나 등으로 체인을 확장하면서 바운스빗은 사실상의 대부분의 주된 체인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되었는데요. 멀티체인 확장은 바운스빗에게는 단순히 시장 확장의 의미보다는 다양한 체인에서 자산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서 RWA 자산의 유동성을 더 잘 흡수하고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 작업이라는 말씀. 바운스빗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CD파이 구조를 통해 전통금융 전략을 일부 리테일에게까지 열어주었고 멀티체인 확장성과 실물자산 통합까지 시도하며 크립토와 전통금융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델이 지닌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분명 존재하죠. 첫째, 탈중앙성이라는 정체성 문제입니다. CD파이는 말 그대로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중간 지점에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략 실행과 관리가 중앙화된 운영 주체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에서 디파이라는 이름을 쓰기엔 모순적이지 않나 하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완전한 투명성과 탈중앙을 기대하던 사용자들에게는 불완전한 구조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조의 복잡성입니다. 바운스빗의 수익 구조는 펀딩 레이트 차익, 베이시스 트레이딩, RWA 예치 전략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고도화된 구조지만 초보 유저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고 수익이 발생하는 원리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형도 정확한 원리를 다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셋째, 경쟁 환경의 변화입니다. 바운스빗이 처음 CD파이 모델을 선보였을 때는 꽤 신선했지만 지금은 여타 다른 RWA 기반 디파이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구조를 가진 프로젝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왜 바운스빗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차별화된 서사, 그러니까 확실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바운스빗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CD파이 전략과 RWA 구조를 더해 전통 금융과 크립토의 연결점을 만들고 있는 선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치로 끝나는 디파이가 아니라 기관급 전략을 손쉽게 경험하게 해주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분명 주목할 만한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새로운 형태인 만큼 아직까지는 한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구조적 명확성과 사용자 친화성, 생태계 고유성 측면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죠. 하지만 CD파이라는 영역에서 이 정도까지 성과를 보여준 프로젝트는 아직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꽤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형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와 마일스톤 달성 여부 등을 관심 갖고 꾸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명한 바운스빗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함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외쳐봅니다. 바운스빗 가지야!